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조금 피곤합니다. 전날에 약속이 있어서 집에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잠을 늦게 자다 보니 오늘은 조금 피곤하네요. 그리고 요즘 한국의 날씨가 정말 더워졌어요. 보통 6월, 7월, 8월 이렇게 세 달이 여름인데요. 오늘이 6월 중순쯤 되는데 벌써부터 날이 상당히 덥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한국에서 숫자를 셀 때는 5 다음에 오는 숫자가 6이잖아요. 그런데 이 6 뒤에 월이 올 때 6월이라고 부르지 않고 6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문 경우이기는 한데요. 6월처럼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한해서만 소리가 나는 대로 표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소리 나는 대로 쓰더라도 예외적으로 6월은 쓸 때도 6월이라고 쓰고 읽을 때도 6월이라고 읽습니다. 현재가 6월이기 때문에 이런 짧은 지식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식사 예절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은 경험이 있나요? 저는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이 나라의 식사 예절은 무엇인지 궁금해지곤 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 나라에서 밥을 먹을 때 좀 무례한 행동은 아닐까 걱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식사를 하기 전에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앉는 자리가 중요해요. 특히 어른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앉는 자리와 위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상석이라고 하는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는 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먼 자리여야 해요. 가장 멀면서 벽 쪽에 가까운 자리가 상석입니다.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예요. 만약에 가족 식사를 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 즉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앉는 게 좋고, 회식을 한다면 회사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분, 예를 들면 부장님 같은 분들이 앉는 게 좋겠죠.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문과 가까운 곳에 앉는 게 예의입니다. 보통 다 같이 회식을 하게 되면 이런 길쭉한 테이블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럴 때 가장 멀리 있는 한 자리, 길쭉한 테이블일 때 가장 멀리 있는 그런 한 자리에 상사분들께서 앉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앉는 자리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꼭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합니다. 어른보다 먼저 음식을 먹으면 무례한, 예의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된 예절을 한국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밥상머리 교육은 사실 학교에서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음식은 어른들이 들고 난 이후에 먹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 배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어떤 학생은 급식실에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제가 숟가락을 들으면 그 이후에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예의 바른 학생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먼저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먼저 드시고 나면 제가 먹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식사 중에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숟가락과 젓가락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수저라고 불러요. 한국의 주식은 역시 쌀인데요. 이 쌀 알갱이들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숟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국도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밥이나 국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사용하고 다른 반찬들을 먹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저를 사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밥을 먹을 때에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됩니다. 예전의 한국에서는 보통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사기나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금속으로 된 그릇들은 열 전도율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온도가 쉽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뜨겁게 변하고 차가운 음식을 담으면 금방 차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갓 지어서 뜨거운 밥이나 갓 끓여서 나온 뜨거운 국을 담으면 그릇도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화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밥을 먹을 때는 그릇을 들고 먹는 게 아니라 그릇은 내려놓고 먹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일본은 이와 반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게 또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맞나요? 굉장히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사에 대한 예절은 또 달라서 너무나 신기합니다. 세 번째, 반찬을 먹을 때는 조심스럽게 먹어야 합니다. 한국의 식탁에는 공용 반찬들이 많습니다. 식사를 할 때 밥, 국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들을 먹는데요.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각자의 밥과 국이 있고 가족들이 다 함께 나눠 먹는 반찬들이 있어요. 김치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멸치볶음이라든지 또는 생선구이라든지 이런 공용으로 먹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찬들은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너무 여러 번 뒤적거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젓가락에는 나의 침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기도 하고 너무 반찬을 여러 번 뒤적거리면 반찬에서 맛있는 부분만 골라 먹는다, 편식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여러 번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 젓가락에 닿은 반찬이 있다면 무조건 가지고 와서 먹어야 합니다. 이런 예절들은 저도 어릴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릴 때는 반찬을 먹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좀 골라서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 골라 먹는 게 아니라 내 젓가락에 닿은 건 무조건 가져오라는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으로부터요.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위생적인 면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공용으로 반찬을 먹을 때는 공용 젓가락을 두거나 공용 숟가락을 두어서 그 반찬을 덜을 때 그 숟가락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나라에 가보았을 때에도 반찬 같은 걸 공용으로 나눠 먹는다는 건 저도 새삼스럽게 좀 당연하면서도 신기하기도 한 그런 문화입니다. 네 번째 예절은 밥을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을 때는 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국수 같은 걸 먹을 때에도 너무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너무 소리내서 먹으면 너무 쩝쩝거리면서 먹는다, 보기 싫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는 최대한 조용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식사를 할 때 대화 예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너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도 식사 예절에 어긋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의 주제도 신중하게 잘 골라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 만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나 정치,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는 최대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긴 한데 꼭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배려겠죠? 그리고 밥을 먹는 중에는 너무 조용히 밥만 먹으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 여러 가지 감사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다,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찬을 먹고 나서 와,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한다거나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감탄사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준다면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들의 기분도 한층 좋아지겠죠. 사실 저는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에 대한 감사를 잘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보니까 상대방이 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맛있다고 표현을 해줄 때 큰 보람을 느낀다는 걸 이제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표현을 해주는 건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이제 식사를 다 했다면 식사 후의 예절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한국에서는 식사를 한 후에는 함께 식기류를 정리하거나 설거지를 함께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면 그냥 두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꼭 싱크대에 갖다 놓는 것이 예의입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해주신 분들의 정성이 있으니 음식은 하지 못하더라도 설거지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치우는 것이 예의입니다. 한국의 여러 식당들을 가보면 식당들마다 이 모습도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곳들은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릇을 두고 가는 곳들도 많지만 조금 더 한국의 로컬스러운 그런 백반집에 가게 된다면 음식을 먹고 나서 그릇을 반납하는 곳에 갖다 놓는 곳들도 있습니다. 일손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한국의 가정집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했다면 이런 말들도 하면 좋습니다. 제가 먹은 건 제가 치울게요 라고 한다거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초대를 해준 사람은 너무나 감동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주인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까지 해준다면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한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쁨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요리를 해준 사람을 향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줬다면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요리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라는 말들을 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에도 감사 인사는 필수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대접해 줬다면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이런 감사 인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밥을 사줬다면 오늘 잘 먹었습니다. 라든지 맛있는 밥 감사합니다. 라고 공손하게 감사 인사도 전해보세요. 하지만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런 식사 예절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절을 지키는 곳들도 많지만 친구와 식사를 할 때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끼리 먹거나 젊은 세대들끼리 밥을 먹을 때는 이 정도까지 예절을 지키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친구들끼리 밥을 먹을 때에는 친구들 중에서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어른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또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한 두세 살 차이는 거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에도 다 같이 숟가락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용 반찬을 조금 꺼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각자 반찬을 덜어서 개별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밥그릇을 들고 먹기도 합니다. 저 또한 국그릇은 좀 들고 먹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국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떴을 때 거리가 멀면 흘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뜨겁지 않은 경우라면 저도 국을 먹을 때는 좀 들고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소리 내는 걸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 소리를 찾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료수를 마실 때 꿀꺽꿀꺽 음료가 목을 넘어가는 소리라든지 씹을 때 소리가 있는 음식 같은 걸 먹는 영상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특히 한국 먹방 유튜버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인데요. 사람들이 종종 식사를 할 때, 밥 친구가 필요할 때 유튜버가 밥을 먹는 영상을 같이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씹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거든요. 저도 제가 대학생 때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밥을 혼자 먹으니까 너무나 외롭고 적적했어요. 집안에는 나 혼자 있는데 혼자 밥을 먹는 걸 또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그때마다 먹방 유튜버들의 영상을 저도 틀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누군가가 치킨 먹는 영상을 본다거나 치킨 ASMR 같은 것들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소리 내면서 먹는 걸 예의 없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맛있게 먹는 소리를 내는 것도 인기가 많은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문화라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걸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 예를 들어서 회식이라든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미팅을 할 때에는 여전히 이런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단순한 식사 자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과 헤어질 때, 우리 그러면 다음에 같이 밥 한 번 먹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진짜 밥을 먹자 라는 의미보다는 다음에 또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우리 좋은 사이가 되어보자 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놀자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정을 나누는 문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식사 예절을 잘 알고 계신다면 한국에서도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마칠 때쯤이 되니까 제가 좀 빠뜨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 함께 젓가락과 숟가락을 챙겨주기, 물컵에 물 따라주기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식사를 한다면 조금 더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식사 예절, 식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팟캐스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이런 예절들을 잘 익혔던 것도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잘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는 식사와 관련되어서 어떤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지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늘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식사 예절과 관련된 문화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사 문화가 인상 깊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한국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하는 유용한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